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그리고 이 호수 위에 자리한 수상 가옥촌. 이곳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생활하고 반복되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른들만큼이나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캄보디아 빈민촌의 아이들.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희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사원들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의 나라 캄보디아. 특히 이곳 시엠림은 앙코르와트를 비롯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찾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대 빈민국 중 하나라는데요. 이곳 시엠림에서 남쪽으로 15km를 달리면 캄보디아의 상징과도 같은 톤레삽 호수가 나옵니다. 톤레삽은 길이 160km, 폭 36km의 방대한 규모로 마치 바다 같은 호수인데요. 캄보디아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생활 터전이기도 하죠. 대부분 이곳 주민들의 생계수단은 어업인데요. 11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우기에 비해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해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갑니다. 호수를 가로질러 1시간쯤 더 가면 수상 가옥촌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파는 상점이나 음식점까지 있어 대규모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그저 신기해 보이는 수상 가옥촌.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안 중에서도 극빈민층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꺼찌베앙 프레익돌 마을. 이곳은 톤레삽의 수상 가옥 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낡고 다 쓰러져가는 이 수상 가옥들이 꺼찌베앙 사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연간 어획량이 10억 톤에 달하는 톤레삽 호수 덕분에 살아가지만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생선을 다듬어야 하는 일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생선을 다듬어도 당장 그날 생활비조차 벌기에도 빠듯합니다. 톤레삽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는 주로 프라옥이라는 생선 젓갈을 만드는데요. 거의 모든 캄보디아 음식에 들어가는 프라옥. 주민들은 이 프라옥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대부분 생선 다듬는 일을 하는데요. 올해로 10살인 라. 또래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나이지만 라는 한시도 쉴 틈 없이 생선을 다듬어야 합니다.
chui cắt đây nhưng mà bị bàn kia đuôi tinh hộp hà hộp trong riêng đai pan pan nhưng mà ao riêng có miền nào chui nhom trắng á rồi nhom việc cái trò. 어린 라가 학업을 포기한 채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7살 난 동생 리와 막내 동생 로앗을 위해서인데요. 남편도 없이 홀로 3남매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라는 일찌감치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라 역시 아직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나이지만 보살핌을 받기보단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일이 익숙해진 지 오래. 앞으로 가난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할런지. 라의 가족에게 깊게 배어든 삶의 시름처럼 10살배기 라의 작은 손에도 어느새 생선 비린내가 깊게 배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라가 호수로 뛰어듭니다. 오. 보트를 가지러 가는 건데요. 수상가옥에서 보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라의 가족에게 보트가 있을 리 없죠. 이마저도 이웃에게 빌린 것. 이곳에서 보트가 없다는 건 커다란 제약입니다. 보트가 없으면 학교도 병원도 그리고 일터에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겨우 2살인 로아스에겐 이 마을 전체가 위험지역입니다. 아이들은 수영을 하지 못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떼선 안 되지만 달리 아이들을 봐줄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벽도 천장도 없이 물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수상가옥. 다 무너져가는 이곳이 바로 엄마와 라, 리, 로앗, 어린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눈앞의 모습은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썩은 쓰레기들이 뒤엉켜 떠다니고 집 곳곳엔 물이 잠겨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였죠. 여기 네 집이야? 어? 라! 여기 집이야? 미치겠다. 그러면 잠은 엄마 어디서 자? 엄마 잠. 뭐라고요? 어머. 여기 산다고요?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앉을 것 같은 위험천만한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톤네사 호수의 물은 한눈에 봐도 위생상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자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다 물이에요. 이 벌레 지나다니는 건 뭐 더 둘째치고 이 벌레 보세요 벌레. 어머. 이봐 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애들한테 중이염해도 이거 위험하고. 빨래? 연주이? 연주이? 이 보이시죠? 이 물을 보셔야 돼 물을.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스티로폴이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스티로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집에 떠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입을 옷을 빠는 물도 아이들이 마시는 물도 모두 오염된 톤네사 호수의 물입니다. 엄마 화장실은? 어? 베트룸 화장실 토일렛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오염된 이 물로 밥까지 짓는데요. 호수의 물을 끓여 마실 기름이나 숯을 살 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장티푸스나 이질 등으로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라의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이 집 만들었어요?
តែនេះអត់ទេដែលខ្ញុំនឹងខូចយកមកដឹកនៅកន្លែងផ្ទះម៉ែគេរួចទៅខូចទៅយកទៅដឹកទៅនៃឈឺដឹកនៅក្នុងក្រោមខូចនៅក្នុងក្រោម 라의 아빠는 3개월 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후 형편이 더 안 좋아지자 이젠 아빠의 죽음과 함께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정 형편이 더 기울어져 이젠 끼니조차 걱정해야 될 상황. 그러니 한창 잘 먹어야 될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엉망인 것은 당연한 일이죠.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엄마는 이럴 때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វាអារម្មណ៍ថាសោកស្ដាយនឹងប្តីតែប្តីខូចនឹងថាអារម្មណ៍ថាដូចស្ដាយនឹងប្តីនឹងតែខំមើលថែប៉ុណ្ណឹងហើយអត់រស់ទៀតនៅឃើញថាប្តីនៅទៅនេះថាមានចំហននឹងប្តីនៅដូចជាបកគោលចឹងដល់ពេលអត់ពីប្តីទៅដូចហេងហាងក្នុងខ្លួនមានអារម្មណ៍ថាឈឺចិត្តយ៉ាងខ្លាំងតែដល់ធ្វើមិនថាវាស្នាមមនុស្សមើលមិនទៀង 엄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넷째를 임신 중인 엄마. 엄마 아기 날 때는 어디서 나요? 어? 아기 날 때 어디서 나요? So when will you take a birth? Give a birth? ពេលណាយាយសម្រាប់កូន ខែក្រោយ វាសម្រាប់ណា អត់ដឹងនៅណាបែបនៅពេទ្យតាមមើលតែពេទ្យ 지금 모르겠대요. 얘네들 다 어디다 놨어요? 여기서? 얘네들 Give when in 왜요? 여기? ចា ចុះកូនអត់ យកទៅ អីសម្រាប់នៅណា កូននេះខ្ញុំនឹងខ្ញុំនៅទូកក៏នៅកូននេះនៅទូកទេខ្ញុំនៅទូកតូចខ្ញុំកើតនៅទូកតូច 그래도 이 나이에 지금 7살 2살 얘 10살 평생을 7평생 2살 평생 10살 평생을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라 니 뭐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공주님 그리고 있어 드레스 입고 있는 공주님 그리고 있어 그죠? 라는 마지막으로 학교에 간 날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 나 뭐 하고 싶어? 그런데 라가 갑자기 뭔가를 꺼냈는데요.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보관해둔 교복.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는 라의 표정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잘한다 혼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 아이가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아빠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교복도 입히고 예쁜 모습이었는데 머리도 길고 근데 지금은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여기 있어. 학교도 못 보내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엄마가 하시네요. 짜잔! 우리 두 소녀. 네, 교복 입으니까 어때? 좋아? 좋아?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키면 아 공부가 재밌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지가 짬을 내서라도 공부를 해서 무태 나갈 수 있는 약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라와 함께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린 소녀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 작은 두 손에 연필 대신 칼을 쥐고 물고기를 자르며 나는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오늘도 학교에 가는 꿈으로부터 하루만큼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동생들은 항상 작업장을 놀이터 삼아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리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배가 아픈 모양인데요. 참아보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아픈 자신을 달래주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엄마. 7살 어린 리에게 아픔과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thư tăng bị dọc nó hộp chạy ọc vì dân tăng thư cua dọc tóc là gạ bát đây hộp chạy chúng tôi tắc lê xa 더러운 호수물을 마시며 생활하다 보니 배탈은 일상이 됐는데요. 늘 있는 일인지라 이젠 엄마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상인을 불러세우는 엄마. 더러운 물 때문에 복통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열에도 시달리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을 먹이는 것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치료의 전부.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 때마다 엄마는 그저 가난한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약 덕분이었는지 둘째 리는 이내 기운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막내 로아 씨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턱대고 약을 먹겠다고 보채는데요. 언제나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 간식거리조차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겐 약조차도 궁금하고 먹고 싶은 음식인 모양입니다. Chạm mà con buôn rồi. Cái thật lại bằng bờ đi. Rồi bờ cái phải nhắm tha thao coi. Ao từ câu nhắm chia, từ bây giờ lại phần năng cọ, lần năng tiếp cọ nhắm mặt này để ao từ câu nhắm chia. 엄마의 하루 일당은 많아야 6,000리엘,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 정도인데요. 약값으로 2,600리엘 썼으니 오늘도 생활비조차 벌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라의 눈에 띈 보트 한 척. 라의 고개가 보트를 따라서 계속 돌아갑니다.
ទៅរៀនណាចង់ខ្លាំងហ៎ ខ្ញុំចង់និយាយថាឃើញកូនគេរៀនខ្ញុំសោកស្ដាយឃើញកូនគេរៀនកូនខ្ញុំឲ្យបានរៀននៅធ្វើមិនដែរក្រៃក្រអញ្ចឹង 지금 이 순간 나가 가장 원하는 건 다른 아이들처럼 저 보트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 하지만 현실은 나에게 소원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되물림되는 노동. 나와 동생들은 언제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날 제가 라의 가족과 함께 꺼찌배양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this hospital before? ស្លាប់មកដល់ទៅគេពីមុនហ៎ អត់ផង អូខេ 한 번도 없다고요? មិនមកដែរចា 엄마에겐 첫 보건소 방문인데요. 저도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병원은 두 달에 한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뱃속의 상태가 애가 어떤지, 뭐 양수 검사니,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그걸 찍어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애기 배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걸 안 했다는 건데, 물론 지금 애들 3명은 참 튼튼하고, 그래도 건강한 편으로 났는데, 이게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지금 이렇게 열도 있다는데, 감기약도 먹어야 되고, 좀 걱정이 되죠. 임신 6개월 차. 축복과 관심을 받아야 마땅하건만 가난이란 족쇄에 묶여 그동안 동네 보건소에 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គ្រូពេទ្យកំពុងធ្វើអីគេហ្នឹង 처음 받는 엄마의 태아 검진에 아이들도 걱정스런 눈길로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ជំរាបមានច្បាប់បេះដូងមិនដែរគ្រូ មិនធម្មតាកម្មវិធី 우리와 달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삶. 한순간 세상을 떠난 아빠처럼 언제 어떤 식으로 또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기에 라 가족의 하루하루는 흔들리는 물결위의 배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눈길 돌리는 곳곳마다 아픔이 넘쳐나는 프렉돌 마을. 가냘픈 몸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아이가 눈에 띕니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매일 아침 노를 저어 학교가 아닌 강으로 향하는 아이. 전날 쳐놓은 그물이 있는 곳에 배를 세우고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걷어올리는 린. 린 역시 가난한 형편 탓에 엄마를 따라 오래전 생계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អូនឯងឈ្មោះអីគេ លីម អីគេលីមអូន លីលីម លីឆ្នាំនេះអាយុប៉ុន្មានឆ្នាំអូន 2 12ហើយអូនឯងកំពុងតែអីគេហ្នឹង ដោះត្រី ដោះត្រីហើយអូនដាក់យូរណាអូនដាក់ត្រីដាក់តាំងពីពេលណាមក ព្រឹក ត្រីហ្នឹងត្រីគេអូន ត្រីស ត្រីសហើយមិនបានអូនមកដាក់ត្រីហ្នឹងមកដាក់ម៉ង ត្រីទៅលក់ យកត្រីទៅលក់យកទៅលក់យកទៅណាយកទៅលក់ហើយយកលុយទៅណា ចូលឲ្យម៉ែខ្ញុំ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버려졌던 얇은 그물을 주워 고기잡이를 하는 린. 그래서 린의 그물에는 항상 작은 물고기들만 잡힐 뿐입니다. 그마저도 오늘은 잡힌 물고기가 거의 없는 실정. 빈 그물만 하염없이 걷어올리는 린의 손길이 안쓰러운데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린의 희망은 오늘도 멀리 날아가 버린 듯 싶습니다. 초라한 린과는 달리 전문 어부들은 제대로 된 장비로 고기잡이를 하는데요. 어린 린은 얕은 곳에 그물을 치는 게 전부이지만 크고 튼튼한 그물을 사용하는 성인 어부들은 더 멀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잡은 물고기 한 마리의 가격은 린이 잡은 물고기보다 10배 가까이는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Khmer. 1 គីឡូមក 10,000 riel. 10000 រៀល 린이 잡은 고기는 작기 때문에 가시가 쉽게 손을 찌르는데요. អូនឯងឈឺឯពេលមុតចឹងអូន Còn ប៉ុន្តែឥឡូវចិញ្ចៀមណាអត់ឈឺទេមិនចឹ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기잡이는 린의 몸과 마음에 숱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이 박힌 손처럼 어느새 아픔에도 무뎌져가는 린.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린에겐 아파하는 것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ត្រីអូនឯងនេះបានប្រហែលទេអូន hai một lâu ហើយ1គីឡូអូនច្រើនទៅតិច thịt ចុះរាល់ថ្ងៃអូនឯងបានច្រើនជាងនេះហី sốt cháo đài và thịt thịt បានច្រើនជាងនេះឬក៏តិចជាងនេះ đài ច្រើនជាងនេះហើយអូនឯងត្រីនេះពេលបានហើយយកទៅណាអូន rồi từ lụa យកទៅលក់ហើយលក់នៅណាអូន lụa cái này hoàn អំផន rồi mọi người យកម៉ាក់ហើយម៉ាក់យកទៅធ្វើអី tình tình tờ lại 이른 아침부터 점심도 못 먹고 잡은 물고기는 고작 4kg. 평소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양인데요. 이걸로는 겨우 한 끼 식사를 마련할 돈밖에 되지 않을 터 걱정스러운 마음에 린은 엄마를 찾습니다. đây hàng lâu Đây khla. sao thì Ông ban trai bên nào? đây hai pi lâu Trai khla. sao thì thịt quên Ban trai bên này. Cho em rây. Trai cắt vậy chút. Rây chút trai vô ấy thiệt. Ban trai tịch. Sao mình ban ông chết tịch. Ngày này ban tịch rồi. Còn là nghe vô mồm mà rây thiệt. Từ ọt. Rây lư anh dê lư mà. Nhà vô mồm mà rây mà ọt. đang ơi Trai ăn tịnh rồi trai. 잡은 고기 양이 적은 건 엄마도 마찬가지. 그나마도 린이 없었다면 오늘 저녁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오래전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줄곧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엄마.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지만 빨리 철이 들어버린 린에게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엄마가 더욱 속상한 건 어려운 환경 탓에 린을 생계 현장에 뛰어들게 만든 현실입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린. 어린 가장의 책임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물을 다 걷어올리고 잡은 물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 서둘러 돌아가는 길. 조금이라도 늦을세라 린은 작은 몸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노를 저어 린이 도착한 곳은 삼촌 집인데요. 린과 엄마는 오갈 곳이 없어 삼촌 내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Yok sung một gram một peng anh chọc rồi. Quạt ấy sưu. 오늘 잡은 고기를 펼쳐보니 그 양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Ông vô cái bát này. 그날 잡은 물고기는 그날 손질까지 해서 팔아야 엄마와 린의 생활비를 겨우 벌 수 있습니다. 린은 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 손질이 끝나길 기다리는데요. Hôm nay lớn cái tơ sả lại. Thôi. Thời hôm nay lắp tơ sả lại. Hôm nay ọt. Thời đấy ban ông là tơ sả lại. Làm riêng mua. Hôm nay khan tơ sả lại. Tơ tầm bị màn chả. Bắt đầu thôi. 린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돈은 약 200리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마저도 내줄 수 없는 엄마는 린을 학교 대신 일터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린.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고기를 내다 팔러 나가는데요. 린이 상인에게 고기를 팔고 올 동안 엄마는 내일을 위해 그물을 손질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고기잡이 생활. 언제쯤이면 남들처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 생활이 린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러나 어린 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고기를 잡아 내다 파는 것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데요. 4kg. 4kg에 책정되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원 정도. 캄보디아 하루 평균 식비 1,000원에 비교하면 두 사람 식비도 안 되는 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겨우 이 정도라니. 오히려 돈을 받고도 린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Bạn lời bán ăn ngày này. Mùi. This is much or less than? Lời ní ra được tích ơn. Thịt. How do you feel? Ở đây mẹ làm mấy cái bạn lời tích chiêng ra đòn chứng. Also like it? 아. 돈을 벌면 벌수록 지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나는 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을 꿈꿉니다. Lên này trang tờ lá ổn. What do you do want to in school? Ở này trang thấy cái nào lá ổn. riêng.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린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는 학교 생활. Nhanh tới mông. Tới mông miền này. Tới. Bây ban tới. Tới riêng này na, bây giờ miền phơi miền bây bầu cầm miền.
lôi cầm men riêng mai tu có mua dân rồi ban khơi xa rồi coi chụp tờ mông ai tờ mông á ta 힘든 엄마를 군말 없이 돕는 효성 깊은 린이지만 생계를 위해 공부를 시키기 힘들다는 엄마의 말이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런 린의 모습에 더욱 마음 아픈 엄마. 스다이 스다이 dân thì đây vô buồn thì vô buồn cái miếng cầu thì đây cái đây ruột trào cầu nợ trong cuộc ai viêm ban riêng chơi riêng kèm ban trẻ sau vầm lăng thơm mà về ọt 세상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하나뿐인 자식, 린. 그러나 그런 린을 위해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기만 한데요. Chị lệnh ba hay thầm lăng này chẳng thể con. Thực cừu hay mấy ban này chẳng thực cừu. Chẳng về người sao chẳng ấy chết đón. 훗날엔 자신과 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린. 그런 린에겐 당장 밥을 굶는 것보다 평생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린의 희망처럼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린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상가옥촌뿐만 아니라 시엠릿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반띠면제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불법 이민으로 인해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9살인 다우의 부모는 이혼 후 각자 재혼을 해 태국으로 건너가면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도 4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까지 어인 9살 소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찰 테지만 다우는 그럴 여유조차 없이 생계에 뛰어들어 했는데요. 숯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나무를 줍고 자르며 고된 일을 견뎌내는 다우. 어린 소녀가 하기엔 벅찬 일이지만 자신을 지켜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다우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는 것 대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다우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현실은 힘들기만 합니다. Có để dây cật slap tấu có mình miền na nào mơ miền na mơ miền na thề xa có vô một nâu mơ thề xa rồi bàn riêng sồn kia bàn chạy bàn đằng kia rồi bị bụng một đài cái bệ bạ đâu kia đâu cũng có nào cho mùi chỉ đồn là chỉ đồn slap tấu kia miền tị bứng có nhom có vô mà nói cho mùi đâu rồi bàn riêng bàn sồn nó chích sala đê mình ngay sala thì chẳng. 우리 가족이 다우를 만나던 날
다우의 예쁜 눈과 거친 손발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9살? 잠깐만. 9살이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9살이면, 어머나, 웬일이야. 이 키 좀 봐. 어머나. 어머나, 많이 조그맣네. 어? 그럼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자르고 있다고. 일하고 있는 거야? 네. 저기 조그만 애가 무슨 일을 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톱을 쥐고 나무를 자르는 저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여러 감정들이 북받쳤습니다. 아니, 애도 애 나름인데, 이게 뭐 11살짜리, 12살짜리 남자이면, 또 그냥, 톱질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자. 근데 다칠 위험성도 있지만, 얘는, 봐도 얘는 너무나 어리게 생긴 여자인데. 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 많이?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같은 나이 친구인 정원이가 먼저 다우에게 다가갔는데요. 말은 안 통했지만 다우도 조금씩 저희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나무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게 되게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수술 만드는 거라 제 생각에 뭐 아무 나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단단하고 저희도 뭐 참나무숲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가족까지 힘을 합쳐 나무를 옮겨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거친 나무 표면 때문에 나무가 살에 닿을 때마다 아팠지만 이미 상처투성이인 다우의 손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올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후원이 없다면 이곳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기에 이곳의 아이들은 다우와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만드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다우는 이곳에서 어른들과 똑같이 토굴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태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hot ớt đâu? Hot. Đã ca hot ớt luôn. Hot. Hay một bàn ơi nè, mình tự lên một bàn một người đặt siêu ông. Đó đây. Bây giờ bà hot mới ra ở từ sân ra. Phải ông hot. 쉬었다가 하면 안 되느냐는 말에 눈치만 보는 다우.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영 익숙치 않은지 쑥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숯. 이웃집 사람들과 다우까지 총 12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숯 만드는 일에 매달리지만 받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막막하지만 별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들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만져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일하겠다고 여기 조그만 손으로. 당장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실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라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엄마들이 그래도 나가서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별 작업을 끝내고 포대에 담아서 이제 시장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다우는 오늘도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고 숯을 만들며 이렇게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시장 가는 길목에 지나게 된 한 학교. 때마침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하염없이 또래 아이들을 쳐다보는 다우.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길을 떼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우가 혼자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살던 다우의 옛집. 할머니의 흔적을 보며 다우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굳은 일에도 내내 담담하던 다우. 하지만 할머니 얘기를 꺼내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데요. 다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교육뿐입니다. 배움이 없다면 지금이나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នេះបើតាមការសួរព័ត៌មានមកឃើញថាពីច្រើនគឺគាត់ទុកកូនគាត់ហ្នឹងដើម្បីយកទៅធ្វើការយកកម្លាំងកូនគាត់ហ្នឹងទៅធ្វើការដើម្បីយកកម្រៃជួយជីវភាពរបស់គាត់ណាតែនិយាយចំទៅគឺគាត់យកកូនគាត់ហ្នឹងទៅស៊ីឈ្នួលគេ 이제 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바꾸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입니다. 라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린이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다우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미래가 없이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배움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은 꺼찌배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학교. 맘센터를 만들기 전에 미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준비한 수업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왕관 만들고 그리고 종이에 자기 꿈 그려서 알록달록하게 그려서 종이배 만들고. 미술 수업이 준비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래? 이따 수업하러 와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계단을 오르는 저 때의 기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선 작업장이 아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온 자신이 영 어색할라. 하지만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과연 오늘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을까요? My name is Hoya, and I'm going to be your art teacher today. And today our goal for class is to make an accessory with this corn flaky thing. So I hope you guys enjoy today. Thank you. 왕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단순한 수업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거 안에서도 애들 중에 아주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조형물을 만들 때 어디 배운 것도 아닌데 이건 지금 애들이 만든 걸 제가 조합시킨 거거든요. 그냥 괜찮지 않아요? So our next project is gonna be our drawing our dream in this paper.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처음으로 자기의 꿈을 그려보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학교를 원하는 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I want to be a doctor. 집이 아니었어? 닥터. 야, 여기 하스피털이야. 이렇게? 누워있잖아, 지금. 얘 의사가 되고 싶대. 그건 닥터를. 여기 물 때문에 배 아픈 애들도 많고 병원 가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들도 지금 거의 다 의사인 애가 많아요. 네. 그리고 임산부도 있어요. 꿈이 임산부래요? 종이와 색연필만 주어도 행복한 꿈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 보니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아이들이 새로 생기는 맘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엄마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in the back. back, 벌써? 이거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 참 사랑스럽죠. 이게 모빌이에요. 학교에 애들한테 애들 꿈을 달고 채원이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저희 여기 왜 캄보디아에도 배가 있잖아요. 종이배. 옷자를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 배 타고 다니니까 희망을 담아서 멀리 육지로 가라고. 아이들의 꿈을 실은 이 종이배들이 정말 현실의 벽을 넘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Today we're gonna design your own school bag today. And inside the school bag we give you presents, all the tools you need for school. 내년 맘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 오늘 수업을 잊지 말아주길. 책가방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직접 그림을 그리며 집에 있을 때도 종이와 펜을 들길 바라봅니다. 아이들 등교를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맘센터는 엄마들의 기술 교육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팀들이 빠지고 나면 다시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엄마들 맘들이 좀 뭔가 해야 된다. 애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일을 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게.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 보건소, 그리고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약간 도서관까지 다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직업교육도 시켜줘요. 우리가 싹 빠지고 나면 또 엄마들은 또 그의 친구들과 애들과 같이 또 운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배워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모든 수업을 마치고 길이길이 남을 특별한 기념도 남겼습니다. 저희 이제 맘센터 만들면 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현판할 때 저희 채원이 그림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애들도 잘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손자국 내서 가운데다 맘센터 넣어가지고 채원이 완성할 거예요. 자, 해보세요. 야! 아빠 거기는 안 보여. 저 끝에 네팔 1호를 시작으로 현재 필리핀, 말라위, 캄보디아 등에서 진행 중인 맘센터. 자녀 교육비 부담과 부모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니 엄마들도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이, 전문이 없어. 전문이 없어. 지금 다 엄마들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맘센터 생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애기도 봐줄 테고 엄마들 나가서 열심히 하셔도 돼요. 맘센터? 내년이면 만들 수 있어요.
Mom's Center is the most important place for the young children that they cannot swim and they cannot stay alone on the floating house, especially on the boat. It's the most important for them. We can create the activities such as daycare a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activity. ចំពោះនាងខ្ញុំសប្បាយចិត្តពីព្រោះដោយសារតែយើងនៅតំបន់ទន្លេសាបពីមុនមកមិនដែលមានផែសាលាសម្រាប់ឲ្យក្មេងលេងអញ្ចឹងវាងាយស្រួលសម្រាប់ក្មេងឲ្យគាត់លេងហើយគាត់បានរៀនសូត្រហើយមានអត្ថប្រយោជន៍សម្រាប់សហគមន៍ទាំងអស់នៅកោះជីវៀងនឹងដែលអាចផ្ញើកូនហើយមេដាបេដាមានពេលទៅនេសាទបានដោយសារតែมันភ័យព្រួយថាខ្លាចកូនលាក់ទឹកព្រោះមានសាលាដែលសម្រាប់ផ្ញើកូនឲ្យនៅលេងហើយរៀនអញ្ចឹងវាផ្ដល់ផលប្រយោជន៍ដល់ទាំងទូទាំងឃុំហ្នឹងហើយឲ្យកូនក្មេងហ្នឹងគាត់មានការលេងអីអញ្ចឹងដោយសារតែពីមុននៅតែផ្ទះអញ្ចឹងអត់មានទីធ្លាធំសម្រាប់លេងចាខ្ញុំគិតថាល្អ 꿈과 배움의 씨앗이 이제 막 캄보디아 땅에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배움의 희망이 현실화되는 맘산타를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누면 흘러가는 물줄기 같은 것이라고 했죠.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주세요.